안녕하세요. 39기 여러분. 2020 1학기 중간고사 수원 풀이를 맡은 매스 MVP입니다. 매스 MVP는 매스 VIP, 사이언스 VIP, 매스 AI 3개의 동아리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오랜만에 치는 시험이라 긴장되셨겠지만 잘 이겨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수원 시험 문제 중 6문제를 선정하여 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9기 학생 여러분들. 우선 2학년 첫 중간고사를 모두 치르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수학 1 시험지의 단답형 2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평면 위에 선분 A, B는 6인 두 점 A와 B가 있고 선분 A, B와 같은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점 P가 이루는 각 A, P, B의 값이 15도와 30도 사이를 만족시키며 움직일 때 점 P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가 6파이 곱하기 A 플러스 B 루트 3 플러스 C이다.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저는 우선 이 문제를 봤을 때 스텝을 한 2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문제 속에 주어진 이 조건들을 과연 잘 해석해낼 수 있느냐, 어떠한 적절한 보조 도형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스텝 2는 이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문제풀이에 적합한 형태로 우리가 그림이나 어떠한 기하학적 상황으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의 2번째 단계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문제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먼저 써놨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선분 AB는 길이가 6인 선분이고 그때의 점을 A와 B라 한다. 그리고 같은 평면 위의 점 P에 대해서 각이 15도와 30도 사이를 만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30도라는 값은 사실 특수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나 어떠한 삼각형을 다룰 때 흔히 보는 각이지만 이 15도라는 값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사실 보기에 편한 각도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탄젠트 15도, 사인 15도, 코사인 15도를 딱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놓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지금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떠한 위치 관계도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를 땐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말한 대로 이렇게 길이가 6인 선분 A와 B가 있고 같은 평면상에 위치한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 값이 15도와 30도 사이겠다. 그러면 또 어떠한 P2를 잡았는데 이 P2라는 점도 각을 이루었을 때 이 각이 또 세타더라. 이러한 P점의 좌표의 집합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아주 친숙한 도형이 떠오를 텐데요. 바로 이 선분 A, B를 현으로 갖는 원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왼쪽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이 A, B를 편으로 갖고 P1, P2를 원 위의 점으로 갖는 이렇게 원을 그려준다면 결과적으로 이 현 A와 B에서 원 위의 점 어떤 것을 짚더라도 중심각과 원주각이라는 원의 특성 때문에 어떠한 점을 잡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각의 값은 세타로 일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스텝 1에서 말한 조건을 해석해내는 능력인데요. 우리는 문제에 주어진 15도와 30도 사이라는 어떠한 조건을 이렇게 원이라는 보조 도형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고 결과적으로 조건을 나름대로 해석해낸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2개의 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원주각이 15도인 원과 원주각이 30도인 두 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각각을 중심각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심각은 30도, 중심각은
60도인 두 가지 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직접 원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분 A와 B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분 A와 B를 잡아주고 이 B라는 길이의 값이 6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주각의 크기가 60도인 원을 그릴 때 잠시만요. 여기고 이렇게 원주각의 크기가 60도인 원 그리고 이 점의 중심을 5원이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이때 60도고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 끄임각의 크기가 60도이므로 이 5원 AB 삼각형은 결과적으로 정삼각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5원 AB를 5원을 중심으로 하고 각각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원이 하나 생기게 되겠죠. 이때의 원을 C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5원에서 AB와 수직한, 즉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당연히 5원을 지날 것이고 그것이 또 원과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또 A와 B를 이은 원주각의 크기는 60도의 절반인 30도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중심각 30도와 중심각 60도짜리 원을 작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인 원을 작도해 보면 다음과 같은 원을 작도할 수 있고 이 원을 C2라고 할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C2 안, 즉 여기서 어떠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짚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각은 무조건 15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C2 내부이자 C1의 관점에서는 외부에 있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표기를 해보면 노란색으로 빗금을 쳐보면 이쪽 그리고 이렇게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됐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 도형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면 매우 편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총 두 가지 도형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전체 큰 C2 원의 부채꼴 이만큼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 두 개의 활골들을 빼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S1이라고 해볼까요? S1은 이렇게 생긴 C2의 부채꼴이 되겠네요. 이때 이 각의 크기가 30도, 즉 6분의 파이니까 이 각의 크기는 6분의 11파이가 될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라고 하고 이때의 원의 중심을 O2라고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R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1파이가 결과적으로 큰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두 개를 빼주고 싶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 아이들을 S2라고 해보면 결과적으로 약간 이렇게 무당벌레가 날개를 벌린 듯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거는 이거 자체로도 따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을 가져와야 합니다. 원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원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만요. 네, 원에 대해서 이쪽 원에서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지만 이걸 따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채꼴
에서 이 삼각형의 크기를 빼는 것, 결과적으로 대충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이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온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구해보면 두 영역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2 곱하기, 먼저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 제곱 곱하기, 여기가 아까 60도의 절반인 30도,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6이니까 여기 또한 6이 되겠죠. 그래서 6, 이만큼은 3, 그래서 마이너스 18. 그러면 우리가 실용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S1 마이너스 S2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가 위치관계를 선분 AB에 대해서 점 P가 위에 있을 때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점 AB를 위치관계를 기반으로 점 P가 아래에 있을 때 또한 상황을 고려해 줘야 합니다. 즉 이러한 상황도 이렇게 정확하게 선분 AB의 직선 AB의 대칭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값을 2배 해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S1은 2분의 1 곱하기 아래 원제곱 곱하기 6분의 11파이 마이너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잘못했네요. 넓이가 6 곱하기 3이 아니라 6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니까 각각 약분된다고 생각을 해서 r제곱 곱하기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2분의 1 r제곱 곱하기 6분의 18 11파이 마이너스 스몰 r은 6이었기 때문에 30파이 마이너스 18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볼 때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바로 이 라지 R의 값만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요. 라지 R은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삼각형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 라지 R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가운데가 60도가 되어 있고,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죠. 여기의 길이가 3, 그리고 여기는 6이 되어 있고,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2대 1대 루트 3에 의해서 이 길이가 3루트 3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r이 아니라 r제곱이기 때문에 r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3의 제곱 더하기 6 플러스 3 루트 3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은 9, 그리고 6 플러스 3 루트 3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36 더하기 27 더하기 36 루트 3 곱하기 6분의 11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30 파이 마이너스 18 이라는 값을 알 수 있고, 이 값을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이만큼의 값이 72, 36이고 이 둘을 계산해주면 12분의 11파이로 묶을 수 있으니까 66 플러스 33 루트 3 파이 마이너스 30파이 플러스 18은 2 곱하기 36 플러스 33 루트 3 파이 플러스 18.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여기서 3파이를 앞으로 빼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6파이의 꼴이 나오겠죠. 따라서 6파이 12 플러스 11 루트 3 더하기 36. 따라서 A는 12, B는 11, C는 36이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3 더하기 36인 5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 장비가 익숙하지 않아서 공간을 넓게 잡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말했던 스텝 1의 부분, 문제에 주어진 각도에 대한 조건을 과연 원주각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냐, 그리고 원주각에 대한 이해가까지 확장이 됐다면
그 원주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적절한 이러한 보조 도형이라는 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었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능력이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숫자들이 그렇게 막 쉽거나 깨끗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그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지금 사실상 이 두 개의 원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하나의 원에서 부채꼴을 찾고 그 부채꼴에 대해서 이러한 또 보조적인 부분을 또 빼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제 풀이를 따라오면서 그 사세한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번 시험에 대한 적절한 오답풀이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문제 풀이를 마치겠고요. 사실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추가적으로 해설을 듣고 싶거나 어떻게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혹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나 DM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성인성의껏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단답형 3번 수학 원시험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am의 원소의 개수는 206이 되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집합 am은 a는 m 이하의 자연수이고 b는 2의 k제곱꼴로 표현될 때 로그 2a 플러스 로그 4b는 100 이하의 자연수를 만족하는 a와 b의 곱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로그와 로그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각각의 밑은 2와 4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을 계산할 때 있어서 바로 밑 통일을 해주는 것이 편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들을 적당히 활용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b는 2의 k승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로그 4의 b는 사실 2분의 1의 로그 2의 b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는 어찌 보면 2분의 k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이때 자연스럽게 k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눠보게 되는데요. k가 홀수일 때와 k가 짝수일 때. 잠시만요. k가 짝수일 때로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k가 홀수라면 나머지 로그 2의 a도 어떠한 2분의 홀수꼴로 표현이 돼야 최종적으로 이것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될 터인데 a가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m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2의 2분의 홀수가 자연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k가 결과적으로 짝수인 상황을 고려해야겠는데요. k가 짝수라는 건 2분의 k 그 자체로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그 2a의 값이 그저 자연수이기만 하다면 문제 조건에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로그 2의 a가 자연수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때의 자연수를 p라고 설정을 한다면 a는 2의 p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4의 b는 p 플러스 2분의 k라는 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k라는 값이
얼마 정도 되냐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적으로 AM의 원소가 되는 것은 A 곱하기 B, 즉 2의 P 플러스 K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 플러스 K의 개수가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P 플러스 2분의 K의 개수와 P 플러스 K의 개수가 같을 거기 때문에 A, B가, 즉 이것이 206개라는 것은 P 플러스 2분의 K 개수 또한 206개가 되는 것을 그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를 결과적으로 P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2를 곱해주고 2P를 빼주게 되면 2 마이너스 2P K 200 마이너스 2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200 마이너스 2P와 2 마이너스 2P 사이의 자연수 값을 또는 정수의 값을 계산을 해서 그것이 곧 K의 개수라고 추측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우리 문제에서 언급했던 K가 짝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K를 2의 N이라고 설정을 하고 N 또한 정수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이것을 N 100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P 라고 설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N의 개수가 K의 개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1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플러스 1은 총 100개가 돼서 각각의 P에 대한 K의 개수는 총 10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선 P는 0일 때, 즉 가장 작은 자연수인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인 이때 A 값은 1이 되겠고요. 그럼 각각의 K를 고려해 본다면 P를 이제 넣어주게 되면 K는 2, K 그리고 200을 만족하게 되며 이때 각각 K는 짝수이기 때문에 2, 4, 6, 200까지가 되게 됩니다. 이때 탄생하는 P 플러스 K의 개수는 총 100개가 되겠죠. 그 이유는 여기가 100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P가 1일 때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가 1이라는 것은 A가 2의 1승인 2라는 상황이고 K의 범위는 P에 1을 넣어준 0, K 198 또 계산을 해주면 0, 2, 4, 198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탄생하는 P 플러스 K의 개수는 총 100개인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는 P 플러스 K가 2, 4, 6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P가 1이기 때문에 1, 3, 5 즉 전혀 겹치는 것이 발생하지 않아 총 여기까지 100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P가 2일 때의 상황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2라는 것은 A의 값이 4가 될 것이고 이때의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의 이상 196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K는 마이너스 2, 0, 2, 4 그렇게 해서 총 196까지이고 이때 여기도 똑같이 지금 100개가 나왔으니까 또 100개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우리가 주목했던 바로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AM의 원소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A와 B의 곱이기 때문인데요. A와 B의 곱은 결과적으로 P 플러스 K로 나타낼 수 있었고 그러면 P 플러스 K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일 때 P 이 값을 더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0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2가 여기서는 4, 6 쭉쭉쭉 해서 198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기 2부터 198까지의 값은 앞에 P는 0이었을 때 나왔던 값들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딱 하나 이 하나밖에 없게 돼서 여기는 100개가 아니라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루틴이라면 이제
한 번만 더 해봄으로써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P가 3이면 A는 2의 3승인 8이 될 것이고, 이때의 K 값은 마이너스 4 K 그리고 19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K의 절대값은 짝수이기 때문에 또다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해서 194까지가 나오게 되고, 이제 앞에서 해봤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이 원소가 단순히 100개라고 해서 여기서 또 100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하나만 추가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P는 3,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 1, 3 쭉 해서 197이라는 값까지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또 1부터 3 그리고 197까지라는 값이 결과적으로 P는 1에서 구했던 135 이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수하게 추가되는 것이 하나, 그럼 여기서 또 한 개가 되겠죠. 그렇게 이와 같은 규칙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P는 4일 때, P는 5일 때, P는 6일 때 또 한 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P는 7일 때까지 해서 100, 100, 그리고 여기서 200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래서 여기까지 206개의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P가 7이라는 것은 A의 값이 128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206개를 가질 수 있는 범위는 M이 128보다 크고 256보다 작을 때라는 것이기 때문에 M의 최대값은 25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M이 256이 되는 순간 한 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원소의 개수는 206이 아닌 207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살짝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K와 K의 값을 K 짝수, K 홀수라고 나눈 부분에서 K가 문제 조건에서 정수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양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절대값 K로 고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단답형 3번의 풀이를 모두 마쳤고요. 사실 로그식을 봤을 때 어떠한 것을 밑을 통일해 줌으로써 우리가 아는 하나의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의 전략과 그 사고 과정을 설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답형 3번의 문제풀이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A와 B의 어떤 순서상의 개수가 아니라 바로 이 A, B의 곱이었다는 사실. 따라서 여기서 100개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100개씩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100개씩 추가되다가 A, B의 새로운 값이 등장하는 특수한 부분들에서는 한 개씩만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단답형 3번 풀이를 모두 마치겠고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문의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어떠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